네, 이제 여태까지 두개골을 바깥에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cranial cavity라고 해서 두개골을 안쪽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미리 외우고 오면 참 좋은 건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부분인데도 두개골 파트인데 넣게 되었습니다. 자, cranial nerve라고 하는 이제 뇌에서 직접 나오는 12개의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 신경 다발의 이름을 외워주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신경 다발들이 두개골의 포라멘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야 하므로 이 12개의 cranial nerve들의 이름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위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아래쪽으로 갈수록 12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olfactory nerve부터 해서 2번 optic nerve, 3번 oculomotor nerve, 4번 trochlear nerve, 5번 3개로 나누어져 있는 trigeminal nerve, 6번 adducent nerve, 7번 facial nerve, 8번 vestibulocochlear nerve, 9번 glossopharyngeal nerve, 10번 vagus nerve, 11번 accessory nerve, 12번 hypoglossal nerve까지 당장 그렇게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2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 주셔야지 뒤에서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개골의 안쪽 면을 살펴볼 건데 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스컬 캡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죠, 뚜껑. 두개골 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다고 봤을 때 그 안쪽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앞부분이 안테리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포스테리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테리어 파트에 있는 구조물을 하나 보면은 자,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이 가장 미디안 쪽에 있는 튀어나온 돌출부가 보일 거예요.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자, 그 부분은 fak스 세레브리라고 하는 막이 부착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fak스 세레브리는 무엇이냐?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막이 두개골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걸 볼 거예요. 이 하얀 막은 대뇌의 자반구랑 우반구를 나누어 주시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막이 두개골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이 프론탈 크레스트부터 해가지고 이 뒤로 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탈 크레스트는 fak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지점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granular foveola라고 이렇게 두개골 안쪽을 보면 스펀지처럼 뽕뽕뽕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혈관 파트에서 배울 아라크노이드 그래듈레이션이라고 하는 혈관 구조물들이 박혀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뭐지 이 구멍? 하지 말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anial fossa라고 해서 이제 뚜껑을 열고 뇌를 꺼낸 다음에 그 안쪽 면을 보는 거예요. 위에서 superior 뷰겠죠? 그래서 그 안쪽 면을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얘기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anterior cranial fossa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 그 뚜껑에서 내려오는 frontal crest의 이어짐이 여기서 계속 이어져요. frontal crest가 계속 이어지다가 초록색 에스모이드 본인데 에스모이드 본에서 나오는 크리스타 갈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모이드 본의 구조를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 밑부분이 마치 닭의 벼처럼 촉 튀어나와 있는 걸 보이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닭볕 같다 하여서 크리스타 갈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크리스타 갈리의 역할은 프론탈 크레스트랑 마찬가지로 fak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크리스타 갈리 양 옆으로 판이 있어요. 납작한 판처럼 에스모이드 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는 되게 작은 여러 개의 벌집 모양의 그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을 foramina of cribriform plate 혹은 lamina cribrosa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멍들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코의 신경들을 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nterior clinoid process라고 하는 이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는데 이 돌출부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옆으로 놓은 수평막 텐토리움 세레벨리의 연결부입니다. 부착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텐토리움 세레벨리의 경우에는 대뇌랑 소뇌를 나누어주는 막인데 그 대뇌랑 소뇌를 나누어주는 막이 이 anterior clinoid process에 부착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terior cranial foss아에서 알아둬야 할 foramin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3개가 있는데 사실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3번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2번 cribriform plate에 있는 olfactory foramina. 자, 여기 벌집판, 여기 벌집처럼 작은 구멍들이 있는 곳에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olfactory nerve가 지나간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3번 optic canal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자체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눈신경, optic nerve, 2번 뇌신경이 지나가는
뒤에서 앞으로 향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옵틱 캐널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뇌신경 2번 옵틱 nerve가 지나간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들 크레이니얼 포사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자, 뇌를 드러낸 두개골의 안쪽 면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파트,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되게 신기한데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안쪽 부분하고 가쪽 부분이 있는데 안쪽 부분부터 볼게요. 안쪽 부분에는 중요한 구조물 딱 하나만 있습니다. 셀라 투르시카라고 하는 한국어로는 터키 마란장이라고 하는데 생긴 걸 보면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고 안쪽은 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긴 게 마치 마란장처럼 생겼다 해서 터키 마란장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셀라 투르시카.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셀라 투르시카에서 안에 파인 부분이 이름이 하이포피셜 포사라고 하는 오목이에요. 네, 이 오목에 뇌하수체가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포피시스가 뇌하수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 작은 구멍 안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주 호르몬상으로 아주 중요한 장기가 놓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셀라 투르시카 그리고 하이포피셜 포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테랄 포션을 보면은 아까 전에 바깥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 이제 차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스페노이드 본의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얼핏 보면 구멍 같지 않은 약간 틈 같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의 이름이 superior orbital fissure입니다. 자, 이 superior orbital fissure 같은 경우에는 구멍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보통 머리뼈 구멍은 위에서 아래로 뚫린 구멍인데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뼈의 뒤에서 앞으로 뚫린 구멍이에요. 그런데 이 뷰는 지금 위에서 본 superior 뷰이기 때문에 구멍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superior orbital fissure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 3번, 4번, 5-1번 그리고 6번이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자, superior orbital fissure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포라멘 로턴덤이라고 하는 구멍이 보이는데 이 포라멘 로턴덤을 통해서는 뇌신경 5-2번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것보다 좀 더 아래쪽, 가쪽으로 내려가 보면 포라멘 오발하고 포라멘 스피노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은 아까 전에 바깥에서도 봤어요. 바깥에서 봤는데 그때는 어떤 구조물이 지난지를 안 말하고 넘어갔죠. 포라멘 오발의 경우에는 뇌신경 5-3번이 지나가게 되고요. 포라멘 스피노솜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은 거의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미들 메닌젤 아테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동맥이 지나간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안쪽으로는 포라멘 라세럼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 포라멘 라세럼은 물리적으로는 구멍이지만 연골로 막혀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딱히 지나가는 구조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라멘 수페리어 오비탈 피셔부터 포라멘 로턴덤, 오발, 스피노솜까지 어떤 구조물들이 지나가는지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 이외에도 아까 말했던 하이포피셜 포사 양 옆으로 여러 가지의 정맥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케이버너스 사이너스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별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뇌신경들이 지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매년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superior orbital fissure가 3번, 4번, 5-1번, 6번 뇌신경을 지나가는 구멍이고요. 포라멘 로턴덤 5-2번이 지나가는 구멍이고요. 포라멘 오발 뇌신경 5-3번이 지나가는 구멍이고 포라멘 스피노섬은 미들 메닌젤 아테리가 지나가는 구멍이다. 꼭 외워주세요. 꼭 외워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포사 이제 뒷부분을 볼 겁니다. 자,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피탈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요 볼록 파인 오목에 손의 좌반구랑 우반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봤던 큰 구멍인 포라멘 매그넘이 있고요. 자, 포라멘 매그넘을 기준으로 약간만 가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 밖에서 보았던 하이포글로설 캐널이 존재합니다. 이 하이포글로설 캐널을 통해서는 뇌신경 12번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하이포글로설 캐널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넘어가 보면 저귤러 포라멘이라고 하는 구멍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저귤러 포라멘은 이제 초록색인 템포럴본하고 파란색인 오시피탈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신경 9번, 10번, 11번이 지나간다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앞쪽으로 가면 이제 귀랑 연결된 부분의 귀 길인 internal acoustic meatus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는 얼굴이라든지 귀에서 오는 신경이 7번 뇌신경하고 8번 뇌신경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기인가? 네. 그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 구조물은 아까 전에 여기가 손의 좌반구, 우반구가 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를 나누어주는 하나의 능선인 internal occipital crest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나 있는 홈은
정맥굴이라고 하는 사이너스가 지나가는 구멍이에요. 그 틈이에요. 그래가지고 groove for transfer sinus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예요. 그래가지고 posterior cranial foss아에 있는 구멍들은 일단 가장 큰 foramen magnum, 뭐 연수라든지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이고요. 그 이외에 internal acoustic meatus는 뇌신경 7번, 8번, 그리고 jugular foramen은 뇌신경 9번, 10번, 11번, hypoglossal canal은 뇌신경 12번이 지나간다는 거. 앞에 middle cranial fossa, anterior cranial fossa와 함께 이 세 슬라이드는 꼭 다 외워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올빗하고 나살 캐비티. 얼굴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눈, 안와 하고 나살 캐비티, 비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먼저 눈 확인, 이제 올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뼈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을 제거했을 때 안테리어 뷰에서 보이는 뼈들을 모두 나열을 해보면 하나씩 살펴보죠. 위에는 당연히 프론털본, 이마뼈가 있을 것이고요. 안쪽에는 위턱뼈, 맥실라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간쪽으로는 광대뼈, 자이고매틱 본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안쪽으로 보면은 노란색의 스테노이드 본, 초록색의 에스모이드 본, 하얀색의 눈물뼈, 라크리말 본, 그리고 빨강색의 팔레틴 본까지 총 7개의 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올빗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로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정맥이라든지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이 아까 전에 안테리어 크레니얼 포사에서 나왔던 옵틱 캐널입니다. 뇌신경 2번이 지나가는 구멍이고요. 그거 옆으로는 약간의 구멍보다는 틈같이 생긴 큰 틈이 있는데 아까 전에 미들 크레니얼 포사에서 봤던 superior orbital fissure입니다. 그래서 뇌신경 3번, 4번, 5-1번, 6번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superior orbital fissure 아래쪽에는 inferior orbital fissure까지 총 3개의 구멍이 올빗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올빗에서는 이 7가지의 뼈의 이름과 3개의 fissure, foraмен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sal cavity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슬라이드를 먼저 참고할게요. 자, 가운데에 나살 septum이라고 하는 하나의 벽이 존재합니다. 코 중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살 septum을 가운데로 대칭이 되는데 일단은 가운데에 통로가 있는데 3개의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층 구조의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3개의 터널이 있고 그 터널을 감싸고 있는 각각의 뼈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뼈들의 이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 코 중격, 가운데에 있는 나살 septum을 구성하는 뼈들부터 제가 알아볼게요. 자, 하나씩 보면 일단은 빨간색 프론털 본이 있고 그 앞으로 코뼈, 나살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에스모이드 본, 빨강색 보멀, 그리고 보라색 맥실라, 파란색 팔레틴 본까지 총 6개의 뼈가 있고 뼈 이외에도 요 나살 septal cartilage라고 이제 우리 뼈가 연골이잖아요. 이 코뼈가 코가 연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septal cartilage까지 총 7개의 구조물이 나살 septum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살 septum 이외에 좀 더 가쪽으로 가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3층 구조의 터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터널 하나하나를 공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inferior nasal meatus, 가운데에 있는 걸 middle nasal meatus, 위에 있는 거를 superior nasal meatus, 이렇게 3개의 터널 공기길이 양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터널 공기길을 감싸고 있는 뼈들을 콘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superior nasal concha, 가운데에 있는 걸 middle nasal concha, 아래에 있는 걸 inferior nasal concha. 그래서 미아터스랑 콘카가 3개씩 있고 미아터스를 감싸고 있는 뼈를 콘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콧길을 왜 3개씩 나눠놨느냐? 그건 바로 파라나살 사이너스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동굴들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는 공기를 보관해주고 있는 동굴들이 있어요. 곁굴이라고 하는데, 코 곁굴이라고 하는데 이 동굴들의 역할은 이제 공기를 잠깐 보관해 놓으면서 습도도 맞춰주고 온도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라나살 사이너스가 존재합니다. 프론털 사이너스,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스페노이드 사이너스, 그리고 맥시러리 사이너스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파라나살 사이너스들이 각각 입장로가 달라요. 어떤 미아터스를 타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너스들하고 어떤 미아터스가 입장로인지를 매칭을 시켜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프론털 사이너스의 경우에는 미들 나살 미아투스 중간기를 따라가고요.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에스모이드 셀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개로 합쳐져 있어서 그런데 이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는 수페리어하고 미들 나살 미아투스를 통해 들어갑니다. 맥실러리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미들 나살 미아투스를 통해 연결이 되고 스페노이드 사이너스는 이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스스라고 하는 좀 특이한 구조물에 의해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뒤에서도 복잡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두개골 하고 안와 그리고 비강까지 1교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1교시가 한 뼈를 되게 자세히 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은 언젠간 다 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강의도 다 화이팅 하시고 다들 MOT 본과일학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